12월 첫 주가 지냈고 이제 진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위헌 가능성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위헌 소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졸속입법은 추상 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을 신속하게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완이 필요하죠. 보완이 필요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뭐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 나왔다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그것도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름을 전담 재판부, 왜냐 가사 전담 재판부 뭐 이런 걸로 비슷하게 하자라는 건데 지금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 배당의 무작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회에서도 3명 정도를 추천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는 빼고 헌재와 법무부와 판사회의 333 해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판사를 대법원장이 최종 지명을 하는 건데 법무부가 또 왜 들어가냐 뭐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보다도 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듯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걸 넘어서 위헌 논란은 없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 저는 뭐 사법부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 9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 된다가 38, 하지 말아야 된다가 41로 그때는 반대가 더 높았는데 11월 28일, 29일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걸 보면은 해야 된다가 46, 하지 말아야 된다가 37로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대통령실도 의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도 재판이 중단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은 제로로 해야 된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앞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여론이 좀 변했는가라고 보면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 쟁점화 시켜서 세력 대결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에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위헌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거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법개혁 필요하다, 내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다간 윤석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감을 자꾸 조성하다 보니까 그 여론이 자꾸만 성숙돼 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뭐 여론을 전 조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관한 문제거든요. 헌법은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의 문제인데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어제 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불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위헌이 없도록 해야 됐다.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위헌 소지가 최소화한다? 이러니까 벌써 당장 자기네들도 그 위헌 소지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뭐 나쁘진 않은 실수죠. 여하튼 위헌과 관련해서는 이게 헌법재판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난 금요일인가 법원장 회의했던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러면 그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처리할 게 아닙니다. 앞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조국 혁신당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민주당의
친구, 우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서왕집 원내대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적용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하게 될 거다. 이거 제청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될 거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풀려날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위헌 심판에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경우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위헌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 우려죠, 우려. 근데 그 우려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냐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고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의원이 위헌 심판 이제 법률 청구가 들어와도 이거에 대해서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게 법을 만들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신장식 의원이 또 이제 반대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커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중단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중단이 될 수는 않을 수 있는데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고 그러면 재판장의 재량으로 중단을 일단 시켜보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재판을 중단하는 게 또 맞느냐 가지고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건데 직위원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은 이거는 헌재가 권위가 있으니 헌재한테 구해보겠다. 일단은 재판을 중지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여러 가지 지금 서왕진 대표의 말이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좀 더 지금 너무 속도전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속도전. 저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거를 쌍수 들고 환영한다고 한 적은 없지만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어쨌든 위헌성이 많이 이 논란이 안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기를 물떠놓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뭐냐면 지금 서왕진 원내대표가 염려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진짜 출범을 하게 되면 공정한 권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당연히 헌법소원 할 겁니다. 헌법소원 하면 그 사이에 그 재판이 중단되는데 이것도 고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출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앞서 얘기한 법원장 회의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한 거고 심지어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하고 있는 조국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알고도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 본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굉장히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어떤 여론 또는 다수에 의한 폭정, 전제 이런 정치로 가는 짐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 정말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구석할배님이 이제 위헌이라고 변호인이 문제 제기할 게 뻔하니까 대책을 세우자는 게 본질이다라는 지적도 하셨어요. 그동안 이제 별 얘기를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 위헌을 주장을 안 하겠냐. 그리고 지금 직위원 재판부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걸 분명히 넘길 게 이제 뻔해 보이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의총이 여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졸속 입법하다가 의총을 통해 번복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연내 처리 방침은 변함없지만 많은 의견을 듣는 구조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내 처리할 방침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걸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또 이제 또 하나의 필요성은 2심이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1심이 끝나고 2심이 날 거 아니에요. 가장 빠른 거는 한덕수 1월 며칠이죠? 1월 21일 이제 그러면은 바로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면은 1월 21일에 이후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면은 필요성이 지금 좀 시급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전의 문제인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민주당이 기한을 정해놓고 뭐를 처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수완박이에요. 검수완박.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문재인 정부가 2달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제 급하게 검수완박 그 법안을 검경 수사권 조정이죠. 그거를 보름 만에 통과시켰어요. 법을. 예, 보름 만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거부권 아직 하기 전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려니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방선거 참패였어요. 5석 호남 3석하고 그 이제 수도권에 하나 뭐 이게 이렇게 빼놓고는 지금 다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도 조금 저는 위험할 수 있다. 그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위헌성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자신감이 있던지 아니면 시간을 더 두고 하던지 좀 그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 구호로 내걸고 있는 내란 종식, 뭐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0%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거 왜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 특검 아니면 그동안 그 전에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걱정하는 수준의 그 판결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 자신도 없이 이 맨날 내란놀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지켜보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자꾸 뭐 사법개혁해야 되고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런 그 얘기를 할수록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입법권과 행정권 가진 그 정부가 사법권까지 장악해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뭐 연성 독재로 가는 지름길을 깔아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자꾸 그 기름 연료를 갖다 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민주당 될 만한 여유 있는 집인데 왜 이렇게 뭐 이 불리한 이슈를 갖고 좀 그 자기들의 뭐 지지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나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전례가 없었던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계엄이 있었고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또 사법부에 이제 뭐 대법원에 개입이 있었고 대선 앞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불안한 게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계속 사법부 독립만 얘기하고 신뢰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독립만 얘기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기는 한데 이게 일종의 이제 고도의 여론전이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을 세게 하는 것도 사법부 니들 제대로 해라라는 거를 이제 민심을 담아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고도의 여론전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양쪽이 어디든 선을 넘는 순간 이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는 판단을 해야 된다. 왜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은 위헌 소지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그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저도 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전 그거는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심 재판이 2년 2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그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거기 전례가 없이
1심 판결이 완전히 2심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1.5%인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실형이 나오는데 완전 무죄로 될 가능성이 전체 그 사법 편람을 보더라도 1.5%밖에 안 될 정도로 법리 해석을 완전히 달리했는데 이러한 그 법리 해석을 달리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그 중요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것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걸 갖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이거 유죄 취지의 아니죠. 그 외에도 또 그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유죄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국민으로부터 좀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선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